교육교재 8페이지. 공통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우리가 첫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제가 드렸던 실손 프린트물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저희가 시험 문제로 50 문제를 봐요. 50 문제를 보는데 여기 옆에도 써 있다시피 문제가 구성이 1번부터 17번은 손해보험이고요. 손해보험. 우리 교육교재에서는 3단원이 여기에 해당해요. 3단원. 그리고 18번에서 33번은 공통이에요. 공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재 1, 2단원에 해당하는 내용. 아마 수요일 오전까지는 나갈 것 같아요. 공통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리고 34번부터 50번은 우리가 배웠던 제3보험. 교재 4단원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요거는 우리가 끝났죠. 요거는 금요일 해가지고 금요일 오늘 해서 이거는 마무리가 됐고 오늘 나가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고 우리가 채점을 할 때 문제 채점을 할 때 시험 문제 채점을 할 때 1번에서 33번 해가지고 손해보험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8번부터 50번까지가 제3보험 과목이에요. 그래서 시험지는 한 장을 받지만 우리가 과목은 2개의 과목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보시면은 18번부터 33번을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들어가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득점을 하셔야지 양쪽으로 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수요일 오전까지 공통 나갈 건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용이 제3보험은 조금 그나마 우리 이제 실생활하고 좀 밀접해가지고 좀 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쉬웠거든요. 제3보험은. 근데 이제 오늘부터 하는 내용은 조금 난해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접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지울게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8페이지 보시면은 모집종사자의 이해 및 윤리 규범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서 이제 가번을 볼게요. 가번에 보시면 보험의 모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험의 모집. 보험의 모집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모집이라 함은 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모집 동그라미 하시고요. 중개 동그라미, 대리 동그라미 할게요. 그래서 모집이라 함은 이러면서 이제 중개, 대리 자리를 괄호로 뚫어놓고 뭐가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중개와 대리하는 것을 모집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모집은 뭐하고 뭐하는 거라고요? 중개 또는 대리하는 거다라는 거. 모집은 중개와 대리하는 거. 이 중개라고 하는 거는요. 중개라고 하는 거는 제3자의 입장에서 주선하는 거예요. 주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결혼정보 업체에서 남자 여자 소개시켜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소개를 해가지고 받았는데 여자분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제가 결혼정보 업체에다가 남자 좋은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했더니 남자가 이상해요 이러면서 고소해요? 아니죠. 안 하겠죠. 그래서 얘는요 책임이라는 게 없어요. 책임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권리나 권한도 없다라고 봐요. 중개는 제3자 입장에서 주선하는 것으로서 얘는 책임도 없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권한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중개라고 하는 거는 누가 하냐면요. 중개사가 해요. 중개는 누가 한다? 중개사가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설계사가 한다. 중개는 중개사, 설계사가 한다. 그래서 이 중개사, 설계사를 뭐 하는 자라고 하냐면 중개하는 자라고 해요. 중개사, 설계사는 중개하는 자.
그리고 대리. 대리라고 하는 거는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제가 김선영이잖아요. 김선영 이름 걸고 뭔가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책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래서 얘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도 있다라고 봐요. 이 대리는요, 누가 하냐면요, 대리점이 해요. 대리점이. 대리는 대리점이 한다. 그래서 대리점을 대리하는 자라고 해요. 대리점을 대리하는 자라고 해요. 이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은요, 다 어디에 등록을 하냐면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다라는 거. 근데 문제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금융위원회에. 근데 이 금융위원회에 하는 일이 엄청 많겠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업무를 위탁을 해요. 위탁을 하는데 요 셋 중에서 위탁기관이 다른 하나가 있어요. 위탁기관이 다른 하나는 중개사. 중개사만 위탁기관이 달라요. 중개사만 위탁기관이 다르다. 그래서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은 모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업무를 위탁했다. 위탁기관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보면 중개사가 정답이에요. 중개사. 그리고 보시면은 권한은 누구만 있다? 대리점만 있다. 권한은 대리점만 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권이 있다. 계약 체결권이 있다. 고지 의무 수령권이 있다. 보험료 수령권이 있다. 그래서 이 권이 있다. 무슨 권이 있다라는 표현은 누구만 쓸 수 있냐면 대리점만 쓸 수 있어요. 대리점만. 나머지 설계사, 중개사는 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계사, 중개사는 권이 없다. 그래서 요 내용들. 설계사, 중개사는 중개하는 자, 대리점은 대리하는 자. 이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은 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업무를 위탁하는데 위탁기관이 다른 하나는 중개사. 그리고 각종 권리 권한은 대리점만 있기 때문에 무슨 권이 있다는 대리점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설계사, 중개사는 권이 없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시 교재로 볼게요. 교재. 우리 교재 아까 전에 모집이라 함은 중개와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중개라고 나와 있죠. 이 중개는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보험 설계사, 보험 중개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대리는 보험회사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인데 보험 대리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시마스 보시면 중개와 대리의 차이라고 나와 있죠. 중개 땡땡 보시면 제3자가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거다라는 것. 그리고 대리는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대리다. 자, 그 밑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보시면 보험 설계사는 계약을 대리하는 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계사는 뭐 하는 자라고 했어요?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고 했죠. 설계사, 중개사는 중개하는 자예요. 나번 볼게요. 나번에 보시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설계사, 중개사, 대리점 그리고 마지막에 4번에 보시면 보험회사의 임직원도 보험을 모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4번의 괄호 안에 보시면
대표이사의 사동그라미, 사회이사의 사동그라미, 감사의 사동그라미 할게요. 사자로 끝나는 사람들은 모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외라는 것. 옆으로 가서 9페이지 보실게요. 9페이지 심화학습. 심화학습 보시면 구분 옆에 계약 체결 권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권 동그라미 하시고 고지 의무 수령권의 권 동그라미, 보험료 수령권의 권 동그라미. 이 권은 누구만 있어요? 대리점만 있죠. 그래서 대리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래서 대리점이 각종 권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등록기간 보시면 다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라는 것. 그 밑으로 내려와서 포인트 보실게요. 포인트 첫 번째 보시면 설계사와 중개사는 중개만 하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 그리고 대리점은 대리하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보험회사 임직원 중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사자로 끝나는 사람들은 모집 자격이 없다라고 했죠. 세 번째, 등록기관은 모두 금융위원회다. 그런데 위탁기관이 다른 하나는 보험중개사다. 자, 그 밑에 적용 문제 1번 보실게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모집 종사자의 권한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권은 누구만 있다고요? 대리점만 있다. 그거 기억해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번 두 개. 어, 1번 모집 종사자의 권한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몇 번이 정답일까요? 4번이죠. 대리점은 보험료 수령권과 고지 의무 수령권이 있다. 자, 2번 보험업법상 모집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죠.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해서 사자로 끝나는 사람은 모집을 할 수 없다. 자, 그 밑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보시면 등록은 금융감독원에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등록은 금융위원회라고 했죠. 금융위원회. 2번 보실게요. 그 밑에 보험 설계사. 첫 번째 줄 밑줄 칠게요.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 동그라미, 보험 대리점 동그라미, 보험중개사 동그라미,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뭐하는 자? 중개하는 자다라는 거. 중개하는 자 동그라미 할게요. 지금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이거 왜 동그라미를 쳤냐면 괄호 넣기 문제 나와요. 괄호 뚫어놓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회사, 대리점, 중개사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라는 거. 금융감독원 아니에요. 아니고 자, 그 밑에 심화학습. 심화학습 보시면 보험 설계사의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 영위 종목별 분류, 영위 종목 동그라미 할게요. 영위 종목. 영위 종목별 분류는 생명 동그라미, 손해 동그라미, 재산보험 동그라미, 생명, 손해, 재산보험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영위 종목별 분류예요. 종목별. 그리고 그 밑에 유형별. 유형별의 유 동그라미 하시고요. 전속의 전 동그라미, 교차의 교 동그라미, 유, 전, 교 앞글자만 따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밑에 가번. 손해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옆에다가 숫자를 좀 적으실게요. 뭐라고 적으시냐면 1, 1, 3 이렇게 적을게요. 1, 1, 3. 앞에 1은 뭐냐면요. 시험 합격 후 1년 이내 이렇게 적을게요. 시험 합격 후 1년 이내.
이 얘기는 뭐냐면 설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내라면 교육 이수만으로 설계사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시험 합격 후 1년 이내라면 교육 이수만으로 설계사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뒤에 1하고 3은요.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영업한 경력이 있다면 1년 이상 영업한 경력이 있다면 교육 이수만으로 설계사 등록이 가능하다. 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다음 중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교육 이수만으로 설계사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교육 이수만으로 설계사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이렇게 1, 2, 3.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내라면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교육 이수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문제로 한번 볼게요. 문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우리 문제은행 9페이지에 21번, 22번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문제은행 9페이지에 21번, 22번. 문제은행 9페이지에 21번, 22번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요 조건에 맞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1번 보실게요.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 손해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정답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2년 전에 손해보험 설계사로 1년 이상 영업한 적이 있다.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22번 똑같은 문제죠. 손해보험 설계사로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죠. A는 6개월 전에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내라면 교육이수만으로 설계사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 봤고요. 다시 교육교재 10페이지 보실게요. 10페이지. 10페이지 답번 볼게요. 10페이지 답번. 답번에 보시면 등록 제한 사유라고 나와 있어요. 등록 제한 사유.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 의사 능력이 떨어지거나 좀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안 돼요. 설계사 등록이 안 된다.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못해요. 하지만 이 파산자가 복권이 됐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옆에 말풍선 보시면 복권이 됐으면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뭐 7번, 10번. 그러니까 3, 4, 5, 6, 7번, 10번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요.
나쁜 짓 한 번 하면 2년. 나쁜 짓 2번 이상 하거나 돈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3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나쁜 짓을 한 번 하면 2년. 나쁜 짓 2번 이상 하거나 돈 문제 일으키면 3년이 지나야 설계사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해서 거기 내용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라고 나와 있죠. 나쁜 짓 한 번 하면 몇 년 지나야 할 수 있다고요? 2년 지나야 할 수 있는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도 보시면 보험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나쁜 짓 한 번 하면 몇 년 지나야 돼요? 2년 지나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5번 등록이 취소됐다. 나쁜 짓이라고 그냥 통칭하는 거예요. 통칭했어요. 그래서 나쁜 짓 한 번 하면 2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 등록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다. 이건 나쁜 짓 2번 이상 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이 지나야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3년이 지나지 아니했다라고 해서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7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과태료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및 등록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쁜 짓 한 번 하면 2년 지나야 할 수 있는데 2년이 지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동그라미 10번 보시면 보험금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했다. 이렇게 돈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3년이 경과해야지 할 수 있는데 경과하지 아니하면 못한다. 그래서 돈 문제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다 계좌 이체하고 카드 결제하고 해가지고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데 옛날에는 설계사가 이렇게 걷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개인적으로 썼다가 걸렸다 그러면 취소가 되는 거고 3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적용 문제 1번 보시면 다음 중 보험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죠.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2번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파산자는 복권이 돼야 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수수한 보험료를 유용했다. 돈 문제 일으키면 몇 년 지나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3년 지나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얘도 안 되죠. 그래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4번이죠. 그래서 대리점 등록이 취소된 후 4년이 지난 자 나쁜 짓 한 번 하면 2년이 지나면 할 수 있는데 벌써 4년이나 지났으니까 이 사람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까지 했고요. 저희 식사하고 나서 11페이지 라번을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설계사 등록과 말소